유상증자를 받으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기업할 수 있잖아. 유상증자를 니들이 안 해주니까 계속 기업 못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기업 하나를 죽인 거야. 어? 전 세계 5대 배터리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금양의 싹을 당신이 자른 거라고. 한때 2차 전지의 대장주로 주목받았던 금양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이 위기를 불러왔고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양은 사실 그 발포제 같은 거를 주로 만들었던 화학회사인데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의 그 원료를 생산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일종의 2차 전지 수혜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회사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2차 전지가 전기차 시장이 그 캐즘 때문에 한풀 꺾이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단순하게는 저희가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었을 때 그분이 너무 많이 나오셨죠.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유행이라는 부분, 2차 전지 유행이었죠. 그때 양극재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유행이 됐어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하신 거고 일단 매스컴에 많이 타셨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보지 못하고 기대감만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면 공모가 부풀려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겠죠. 23년 초에 15,000원대였던 주가가 불과 몇 달 만에 15만 원을 찍었죠. 그래서 한때 좀 경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금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희비가 많이 엇갈렸었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을 10조 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금양의 과열을 두고 리포트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로 이 순식간에 주가가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와 무관하게 리포트로 분석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분이 한참 그 유튜브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방송을 하시고 그랬던 시기에는 사실 그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그분의 분석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기보단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그분의 분석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그 부분의 약간 말에 약간 신봉? 약간 합리적인 따름보다는 약간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한마디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이 속해 있는 회사니까 여기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몰리는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저도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과열되고 이거는 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하다고 얘기했다가 약간 테러 비슷한 것을 당하기도 했고요. 정통 매체보다는 유튜브가 접근하기 쉽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박 작가님께서 좀 영향력이 굉장히 과해지지 않았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분의 과거에 그분이 이제 운용을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요건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뛰어나서 그분의 말을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믿는 것에 좀 과한 의문을 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가들이 다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는 피해를 보니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리콘 응급제가 유행을 하면서 금양을 막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제 배터리를 이제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책을 또 쓰고
그 책이 또 팔리고 그러면서 모든 유튜브에 계속 출연하고 방송도 계속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좋아 보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로 94%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잖아요. 계속 고평가가 밝혀지는데 결국은 실적 발표를 계속 23년도 8월부터 연기를 하고 잘 됐으면 발표를 안 했을 리가 없죠. 잘 안 됐으니까 발표를 연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불안하잖아요. 감사도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감사 의견 거절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 정지당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상태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되는 거죠. 유상증자를 받으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기업할 수 있잖아. 유상증자를 니들이 안 해주니까 계속 기업 못하는 거 아니야. 단체로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예. 네가 무슨 수로 판단해? 야, 에너지 밀도는 아냐? 금양의 사업이 돈 받아서 공장 완공해서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금감원이 한국거래소가 무슨 수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기업 하나를 죽인 거야. 전 세계 5대 배터리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금양의 싹을 당신이 자른 거라고. 자, 재무제표를 보면 금양의 실적은 좀 2차 전지 대장주라는 명성과 달리 좀 계속해서 악화가 많이 됐습니다. 악화가 됐고 23년 영업 손실이 146억 원에서 2024년에는 545억 원으로 3.7배가 증가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무려 거의 2천억 원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거절이라는 게 감사를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회계사가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상장사라 함은 어느 정도의 그 규모와 이익, 그다음에 사업을 계속 유지를 발전을 하면서 그래야만 그 상장 요건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계속 상장을 유지할 정도의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의견을 거절받은 것입니다. 금양의 공시번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불성실 공시를 지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크게 두 가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박 작가님이 유튜브에서 자사주 매각 관련된 얘기를 공시 전에 발표를 하셔서 그거 관련된 그 제재를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그 공시번복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대기업들도 2차 전지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시기인데 과연 이 작은 회사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발이 컸고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지만 결국은 포기를 하면서 이것도 사실 공시 위반이죠. 중대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했으니까 그런 식의 결정이 자꾸 반복이 됐고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도 나왔고 하니까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이런 순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만약에 존속이 계속 된다면 나중에라도 그 주식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희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시번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장사라 함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게 공시 위반인데요.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공시라 함은 회사의 어떤 경영을 그 주주들이나 사회에 그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아니면 공시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
그러니까 내 회사를 내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라 하면 주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경영 내용을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 공시를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겠다라고 그 일종의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깼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종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장이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1년간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초 재무 자료들을 부정확하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제공을 안 하거나 아까 이제 기록 제출을 미뤘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들면은 결국 감사 보고서를 이제 회계법인들이 안 써주게 되죠. 의견 거절, 그다음에 한정 이런 의견을 받게 되고 이 의견은 결국 이런 의견을 받게 되면은 이 조건은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죠.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